그래서 2단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2단원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급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고 하는 거. n항까지 합의 극한 또는 리미트 시그마 ak 급수 계산하는 법. 두 번째는 s가 수렴이면 리미트 an은 제로, 반대로 리미트 an이 0이 안 나오면 s는 발산이라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게 지금 막 한 등비급수 초항 A 공비가 R짜리인 등비수열을 무한히 합하면 1 빼기 R분의 A가 나온다. 단 이때 공비는 1과 마이너스의 사이일 것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 3개밖에 없습니다. 2단원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3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맨 마지막 세 번째를 이제 응용하는 게 나올 테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49페이지에 있는 15번 대표 유형.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좀 이렇게 공부하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할 시간도 있을 테니까 풀어볼 시간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1번 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리고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n제곱을 따로따로 분해해놨지만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2의 n제곱과 3분의 1의 n제곱은 결국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 혹시 이해 갑니까? 지수 법칙.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지수가 1참수죠. 그럼 이건 등비수열이고요. 등비수열을 무한히 합쳐라 라고 하는 등비급수입니다. 초항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 왜 초항이 마이너스 3분의 2죠? 여기다가 에다가 1을 대입했으니까요. 이해가죠? 공비는 얼마가 되고?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2. 어떻게 이해갑니까? 네. 이 공비값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확실히 수렴하는 게 맞네요. 따라서 얼마에 수렴한다? 그러면은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 분의 초항 마이너스 3분의 2죠. 이해가죠? 그럼 분모는 3분의 5고요. 분자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그리고 3분의 1을 약분시켜버리면은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할까요? 예! 2번 3분의 1의 n제곱에 코사인 3분의 파이를 n제곱한 거 라는 건데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 2분의 2분의 1.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1의 n제곱에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이건 2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있던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건 결국 뭐예요? 6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가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1부터니까 1을 대입하는 게 초항이 되겠죠? 초항은 얼마? 6분의 1. 공비도 마찬가지로 6분의 1. 마이너스가 플러스의 사이죠? 따라서 수렴한다. 얼마에 수렴한다? 1 빼기 R분의 A. 1 빼기 6분의 1분의 6분의 1을 수렴하고요. 6분의 5분의 6분의 1이죠? 6 약분시키면 5분의 1 나오게 되겠죠. 간단한 거 생각하면 넘어가고 16번 3분의 1의 n제곱에서 2분의 1의 n제곱을 뺀 것을 무한히 더하시오. 요거는 등비급수는 아닙니다. 요거 자체가 등비수열은 아니고요. 따로따로 넣은 등비수열이죠. 따로따로의 공비가 각각 3분의 1과 2분의 1인 건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만 놓고 온다면 이 앞에 게 초항이 3분의 1, 공비도 3분의 1이 등비수야. 뒤에 거는 초항이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이 등비수야. 이해가죠? 그거를 덧셈 뺄셈 한다고 해서 이게 등비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것의 급수도 분명히 수렴할 거고 얘의 급수도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뺄셈 나온 거는 얘 따로 구해서 빼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아? 예. 나 혼자 이해하는 거냐? 3분의 1의 n제곱 따로 이렇게 다시 2분의 1의 n제곱 따로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초항 3분의 1, 공비 3분의 1 합이 얼마에 수렴한다?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빼기 얘도 초항 2분의 1, 공비 2분의 1이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앞에 건 얼마가 되고? 3분의 2분의 3분의 1이죠? 3분의 2분의 3분의 1 2분의 1 했으면 뒤에 건 얼마? 2분의 1분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했어요. 이해가죠? 뭐 이런 이제 단순 계산밖에 없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12의 n제곱 분의 8의 n제곱 더하기 3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분수를 쪼갤 수 있잖아. 요렇게 하나의 분수 그리고 요렇게 하나의 분수 이해가죠? 네.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인가 봐요. 그래서 앞에 거는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뒤에 거에서 이게 더하기 1제곱이라고 하는 거로 그러니까 3의 n 더하기 1제곱 있잖아. 이 더하기 같은 거를 처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3의 n 더하기 1제곱인가 그치? 그래서 3 곱하기는 앞에 따로 쓰고요. 나머지가 12n제곱분의 3n제곱이에요. 이게 4분의 1n제곱 되는 거 이해갑니까? 네. 덧셈이니까 이렇게 시그마를 조금 더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앞에 것도 공비가 3분의 2니까 수렴하는 등비급수. 뒤에 것도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수렴하는 등비급수. 각각 수렴하죠? 이건 초항이 얼마입니까? 3분의 2. 공비는요? 3분의 2.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더하기. 얘는 초항이 얼마일까요? 4분의 3. A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3 곱하기 4분의 1, 4분의 3이죠. 초항은 4분의 3이고요. 공비는 얼마죠? 공비는 4분의 1입니다. 이거 이해갑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얘는 얼마? 3분의 1이네. 그럼 3분의 1분의 3분의 2니까 2의 수렴하게 있어요. 그쵸? 더하기. 얘는 4분의 3분의 4분의 3이니까 1 나오겠네. 그쵸? 더하니까 얼마 하면은 3 나오겠죠. 이해가요? 네. 혹시라도 등비수열을 잘 못 찾는다 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수가 1차 함수면 등비수열. 초항과 공비 찾는 방식으로 초항이라면 당연히 N에다 1 대입하면 나오는 게 초항일 거고 공비는 다시 할게요. R의 AN 더하기 B 이게 무슨 수열? 이게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초항과 공비값 그렇죠? 초항은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R에 A 더하기 B제곱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초항은 A에다가 1 대입하면 돼 이런 거니까 공비는 N 앞에 있는 거예요. 즉 R의 A제곱입니다. 공비는 N 앞에 있는 거 R의 A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나중에 필요하면 빨리빨리 보고 이거 등비수열이네? 아니네? 특히 아까처럼 이렇게 n 더하기 1제곱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쪼개서 풀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면은 어려운 거 없이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7번. 4분의 x의 n제곱의 급수와 x분의 3의
n제곱의 급수 이 두 개가 둘 다 수렴한다면 과연 실수 x의 범위는 어떨 것인가를 푸는 문제입니다. 둘 다 등비수열인 거 이해가요? n이 지수가 1차 함수를 말해요. n에 관한 1차 함수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등비수열. 그것을 합한다. 등비급수. 등비급수 언제 수렴한다고 했죠? 공비가 마이너스가 1 사이. 이쪽은 공비가 마이너스가 1 사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두 개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바로 x의 범위가 되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40 곱하면은 마이너스 4 x 플러스 4일 거예요. 그렇죠? 얘는요. x를 곱해버리면은 부도방이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죠. 이건 4를 곱했기 때문에 양수라서 안 바뀌겠지만 이거 풀려고 x를 곱해버리는 순간 x가 양수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건 나눠야 될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x가 만약에 양수라면은 x를 곱했을 때 부도방이 안 바뀌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x 3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양수라고 가정하고 푼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범위인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요. 이거랑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쪽의 범위인 x는 3보다 커요. 둘 중에 양수일 때에 한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얘만 쓰면 되겠네요. 이해가요? 네. 이해가요?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와 얘와의 이제 교집합이기 때문에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데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또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면 x 곱하면서 부동항이 바뀌죠? 마이너스 x 3 쪽 x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네. 요걸 풀면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요걸 풀면은 그냥 x는 3보다 작다인데요. 0보다 작은 뭐 이거 거절이 돼갖고 이렇게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답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두 만족시키는 거 여기 아니냐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쵸? 이거 풀면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올 건데 아까 여기 첫 번째 거에서 그래도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잖아 x가. 그러니까 요거랑 교집합하면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범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등비급수가 언제 수렴하니?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이런 개념밖에 없고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게 등비수열이야. 공비는 얼마짜리야. 그거만 볼 줄 알면 돼요. 이해가죠?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의 급수를 물어보는 문제고 등비급수 공비는 얼마이고 공비가 1해야만 수렴한다.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막대기 같은 거고요. 여기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도형을 이용한 등비급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수능에 거의 95% 확률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95%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 기억이 맞다면 딱 한 번인가 수능에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때 제외하고는 매해 수능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매해. 그 얘기는 그만큼 기출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수십 년간 쌓여온 그 어마어마한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란 얘기고 시험에 내기 참 좋겠죠. 수백 문제 이상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프랙탈을 하나 알려줄게요. 프랙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프랙탈? 과학책에서 한번 봤어요. 과학책에서? 과학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할 만한 거네요. 프랙탈이 뭔데요? 반복되는 분야에 계속 풀릴 것 같은 거는 반복되는 모양.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요. 닮은 도형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닮은 도형이 어디서 반복되느냐? 자기 모양 그 내부에서 발견됐죠. 그런데 나는 이제 보통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기 닮은 도형. 이 도형과 닮은 도형이 이 도형 내부에 있어요. 라는 거죠.
뭐 가장 간단한 예 중에 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90도, 60도, 30도짜리 직사각형이 있어. 요 내부에 정사각형 하나를 내접시킬 거예요. 두 변은 요 두 변에. 나머지 한 지점은 이 빗변에 있도록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이렇게 내접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 삼각형이 처음 거랑 닮은 건 이해가죠? 네. 그 중에서 오른쪽 이 공간에 다시 한번 똑같이 정사각형을 내접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인 게 요 내부에서도 또 두 개로 갈리겠죠. 그렇죠? 그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다시 정사각형 하나 내죠. 이런 식으로. 또 그 내부 오른쪽에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이런 그림을 우리는 보통 이제 프랙탈 이렇게 부를 겁니다. 사계 방향도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성능 좋은 카메라로 이걸 찍어서 확대해도 똑같은 그림은 반복된다는 뜻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해가요? 네. 이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요 길이가 만약에 2일 때 요 정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무한계의 정사각형 넓이 하게 되겠죠. 그 넓이 합을 구하시오. 이런 식입니다. 문제가. 요거를 잘 하려면요, 일단 닮음 도형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일단 몇 가지 기본적인 스킬 하나 배우고 갈게요. 이 도형은 잊으시고 새롭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처음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 그 다음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짜리인 정사각형. 이 문제랑 달라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짜리인 정사각형. 네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8분의 1짜리인 정사각형.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죠? 무슨 말이냐면은 닮은 비는 몇 대 몇일까? 얘랑 닮은 비는 2대1. 얘랑 닮은 비도 2대1. 얘랑 닮은 비도 2대1. 이해가죠? 또는 반대로 1대 2분의 1. 1대 2분의 1. 1대 2분의 1.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이 정사각형을 무한히 반복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 이거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라고 한다면 처음 정사각형 넓이는 1일 거고요. 두 번째 정사각형은 2분의 1을 제곱하는 거 아닐까요? 세 번째는 4분의 1을 제곱하는 거고 네 번째는 8분의 1을 제곱하는 거고. 이해가죠? 풀었으니까 더 이해하기 좋을까?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64분의 1 이런 겁니다. 지금 방금 쓴 이 덧셈이 무슨 수열의 급수일 것 같아요? 이게 등비의 수열의 급수가 됩니다. 초항은 얼마? 1. 공비는 얼마? 4분의 1짜리. 그렇죠? 여기다 4분의 1 곱하면 4분의 1 나오고 다시 4분의 1 곱하면 16분의 1 나오고 또 4분의 1 곱하면 64분의 1 나오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초항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1짜리인 그런 등비급수네요. 공비가 마이너스가 플러스의 사이니까 이거 분명히 수렴할 겁니다. 얼마에? 1 빼기 4분의 1분의 1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해가요? 1 빼기 r분의 a. 뭐라고요? 1 빼기 r분의 a. 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해가요? 그럼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되겠네. 그래서 이 정사각형 넓이 합은 3분의 4구나. 이해가죠? 조금 더 수학적으로 멋들어지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도형이죠. 첫 번째 도형의 한 변의 길이를 A1, 두 번째 도형의 한 변의 길이를 A2, 세 번째 A3, 네 번째 A4라고 했을 때 A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입니까? A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입니다. 한 변의 길이 역시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A n 더하기 1은
2분의 곱하기 AN. 이해가요? 네. 공비가 2분의 1짜리 등비수를 이뤄. 또는 좀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A가 AN 더하기 1은 어떤 닮은비를 갖는다? 2A. 이해가요? 첫 번째 거랑 그 다음 거는 항상 1대 2분의 1, 1대 2분의 1, 1대 2분의 모두 이해가요? 같은 내용이죠,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저렇게 한 변의 길이가 AN짜리인 한 변의 길이가 AN짜리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 하자. 그럼 당연히 SN은 뭐가 되는 거죠? 아니면 AN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죠? 내가 지금 시키는 게 뭔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시키는 게 이런 거죠. S라는 저 정사각형들을 무한히 더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가요? 네. 자, 초항은 1이고, 자, 정사각형 첫 번째 정사각형 합의 길이는 1이고, 그 다음 정사각형부터는 다음과 같은 합의 길이를 갖는다. 응? 그것을 제곱한 걸 SN이라 할 때 SN의 무한합을 구하시오. 이제 이렇게 설명해도 저거랑 똑같은 내용인 건 이해가요? 같은 내용. 무한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요 표현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또 동일합니다. 그렇게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해 갔죠? 하나 더 해볼게요. 지우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또 도형 바꿔야겠다 이제. 첫 번째 도형은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고요. 두 번째 도형은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1짜리인 원인데 이런 게 두 개가 나와요. 세 번째 도형은 한 변의 길이가 그림이 조금 안 맞아도 이해해 주세요. 반지름이 9분의 1짜리인 원인데 이게 총 4개가 나와. 그 다음은 반지름이 얼마일 것 같아 이제? 27분. 27분의 1짜리인 원인데 원은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8개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지름의 길이는 계속 3분의 1씩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만 놓고 본다면 공비가 3분의 1짜리인 등비수열. 그렇죠? 근데 개수로 본다면 개수는 1개, 2개, 4개, 8개. 개수는 공비가 2짜리인 등비수열입니다. 이해가요? 네. 지금 내가 방금 말하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원을 그려 나갈 때 이 원 넓이 합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 넓이는 반지름이 1짜리 원 넓이니까 얼마예요? 답이 당연히 파일 거예요. 첫 넓이는. 이해가죠? 얘는요. 하나 넓이는 9분의 1파인데 그럼 원이 몇 개 나와? 2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해가요? 얘는 한 넓이가 얼마입니까? 81분의 1파인가요? 반지름 제곱파이니까 그치? 이렇게 몇 개 나왔어? 네. 4개 나왔어요. 얘는요? 이거 짜증나는데? 720분가? 그죠? 네.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네. 이게 몇 개 나온다고요? 8개. 이해가요?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네 이제. 그치?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이해가요? 첫 번째 건 파이고요. 이게 얼마죠? 9분의 2파이? 이건 얼마일까요? 81분의 4파이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요? 네. 그 다음 거는요.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가요? 네. 그럼 이건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수. 이것도 등비수열입니다. 초항은 얼마? 파이. 파이. 초항은 2 원넓이죠. 공비는 얼마? 2분의 100. 9분의 2. 9분의 2는 어디서 나온 거죠? 공비 9분의 2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9분의 2는 9분의 1에다가 2를 곱했다. 9분의 1은 뭘까? 원 하나 넓이의 공비입니다. 2는 뭘까? 개수의 공비입니다. 이해가요? 그게 곱해진 모양으로 실제 공비가 나옵니다. 9분의 2라고. 어쨌든 합은 뭐냐면은 1 빼기 공비 9분의 2분의 초항값 파이죠. 그럼 9분의 7이니까 이건 7분의 9파이가 되겠네.
이 원을 다 합치면 7분의 곱하기. 이거 이해가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자기 닮은 도형인 이 프랙탈에 관련된 각종 넓이를 합쳐라라는 문제. 간혹은 둘레의 길이를 합하라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때마다 이거 첫 번째 도형은 뭐고 두 번째 도형은 뭔데 그게 몇 개가 나오는지 이해가요? 세 번째 도형은 뭐고 그게 몇 개가 나오는지를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분해해 본다면 이것들을 합쳤을 때 무조건 등비급수가 돼요. 지금까지 수능 역사상 단 한 번도 등비급수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등비급수라고 풀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숙달되면 그때는 조금 아닌 것 같은 페이크도 좀 이렇게 알려주긴 할 거예요. 어쨌든 거의 95% 이상 등비급수라고 믿으면 일단 될 거고요. 그때 결국 구하고 싶은 건 이거 아니겠어? 이게 등비급수인 걸 알았다면 초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지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네 결국. 그치? 초항이야 당연히 맨 처음 등장한 도형의 넓이일 거예요. 그럼 이해가죠? 그 초항 구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공비를 구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도형이 한 개씩밖에 안 나올 때는 그냥 넓이 자체가 그냥 공비가 되겠지만 참고로 이 공비는 닮은 비를 제곱한 겁니다. 이해가요? 아까 닮은 비가 몇 점을 썼어요? 1대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넓이 비는 1대 4분의 1 아닌가요? 그게 공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개수 자체가 다시 또 등비수를 이룰 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럴 때는 개수 공비까지 추가해서 이제 계산해줘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 몇 개 풀어볼 거고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그 연습 문제 풀어갖고 오면은 거기서도 분명히 몇 개 질문 나올 테니까 그거 풀면서 또 할 거고 그리고 이거 다 한번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센이든 뭐든 다른 내신형 대비든 뭐 수능형 대비든 그 교육하면서 거기 보면 또 글이 또 작게 나올 거거든 분명히 그거 통해서도 계속 연습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적어도 한 20문제 이상 해줘야 이제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 단원이 좀 쉽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좀 어려울 거고요. 대충 이해는 갔습니까? 네. 이 프랙탈 관련된 문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수능에 필수적으로 한 문제 나오다시피 하니까 한 10년 전 문제부터 작년이라고 해야 되나? 올해라고 해야 돼. 올해 봤던 수능 문제까지 쭉 반복하다 보면은 약간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좀 힘들어도. 그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여기 교재에 네 문제가 있는데요. 세 문제가 도형이고 한 문제는 따거든요. 한번 천천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8번 유형 53페이지. 일단 얘는요. 좌표의 극한입니다. 일단 내용을 일단 볼게요. 거기 뭐 되게 자질구레하게 이것저것 써있는데 그냥 나는 그림만 보고 수업할게요. 맨 처음에 OP1 이게 1인가 봐요. 이 X축 영의 방향과 이르는 각은 30도고 이렇게 1만큼 떨어진 곳에 첫 번째 점인 포인트 1을 잡습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다시 한번 X축 영의 방향과 이르는 각은 30도 그리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짜리인 점 P1을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방금 그 선분과 60도 각을 이루면서 길이는 4분의 1로 줄어든 그러니까 이렇게 각은 60도 이 길이는 4분의 1로 줄어든 그 점의 좌표를 이제 P2 이렇게 잡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점 좌표라고. 이해가나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점은요. 다시 이렇게 60도만큼 턴을 해서 이 길이에 다시 4분의 1만큼 길이 그림이 너무 좁아서 안 보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피스 잡는 겁니다. 요 길이는 참고로 16분의 1일 겁니다. 그럼 이해가죠? 계속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배 이해가 4분의 1 이상한데? 4분의 1배씩 하는 선분의 길이는 계속 4분의 1배씩 그래서 60도씩 턴을 할 겁니다. 이렇게 무한히 많은 점을 찍다 보면요 이 점이요 어느 한 점에
수렴하더라 이겁니다. 그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요?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면요 이 점이 어느 한 점에 점점 가까워지더라 이겁니다. 그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좌표의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뭐 어쩌면 이런 거겠죠. Pn이라는 점의 그러니까 n번째 점이죠. n번째 점의 좌표에 x 좌표를 xn, y 좌표를 yn이라 할 때 이것의 극한을 구하시라는 문제예요. 자, 문제 이해 갔습니까? 자, 좌표의 극한을 물어보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푸는 요령은 이겁니다. x 좌표의 극한과 y 좌표의 극한을 따로따로 구합니다. 일단 이건 받아들 수 있겠어요? x 좌표의 극한과 y 좌표의 극한을 따로따로 구합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리미트 x는 따로 구하고 리미트 y는 따로 구해서 그 두 개 나온 값을 좌표로 삼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x 좌표의 극한을 구해볼게요. 이거를 n항까지 쓰는 것보다 그냥 직접 쓰는 게 더 여러분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얘를 구해볼게요. x 좌표의 극한. 잘 보세요. x 좌표는 지금 그림을 좀 크게 그려주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림을 좀 크게 그리면서 약간 과장해서 그릴게요. 알겠죠? 그림을 크게 그리면서 약간 과장해서 그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30도 이게 1이면요. 이렇게 수세발 낼 때 여기가 2분의 1 나오고 여기가 2분의 3 나오는 거 혹시 이해 가요? 이거 이제 중3 때 배웠던 그 특수각이잖아. 1대 3대 2. 그치?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뭡니까? 얘죠. 이해가죠? 이 점의 x좌표는 얘예요. 이 점의 y좌표는 얘고요. 근데 여기서 60도만큼 턴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x축의 평행과 선을 그으면 엇각 때문에 여기 30도고 그럼 남은 각도 30도이고 이게 가겠네. 그치? 60도만큼 턴하잖아 지금 그렇지? 그치? 근데 엇각 때문에 여기 30도니까 여기 30도 그럼 남은 각도 30도 이해가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그려지는 요 삼각형 역시 아래 거랑 닮은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죠? 근데 빗변의 길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게 4분의 1 이렇게 줄어요. 빗변의 길이가. 그쵸? 그럼 마찬가지인 게 여기는 8분의 1일 거고 여기는 8분의 3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해가요? 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뭘까요? 얘 빼기 얘입니다. 이해가요? 이 점의 x좌표는 얘에서 요 길만큼 빼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네. 졸지 말고. 그래서 첫 번째 점 x좌표에다가 두 번째 점 요 밑변의 길이만큼을 빼주고요. 다시 60도 턴을 해요. 이렇게. 그쵸? 그럼 아까랑 똑같이 업값 30도, 위에값 30도. 이 길이가 16분의 1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는 32분의 1이고 이 밑변은 32분의 3일 거예요. 그쵸? 이해가요?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아까 점보다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저기에다가 더하면 되겠네요. 이해가? 네. 요 밑변 길이만큼. 밑변 길이 얼마고요? 32분의 3만큼을 더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무한히 반복하는 게 바로 x좌표의 극한일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그 선분 길이만큼 플러스 이게 왼쪽으로 하게 되면 선분 길이만큼 마이너스 다시 오른쪽 갔으니까 이 선분 길이만큼 플러스 이해하냐고요? 네. 수평거리를 계속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해가요? 저게 앞서 배웠던 교대급수입니다. 저렇게 보면은 이게 뭐요? 하겠지만 저거를 교묘하게도 바꿀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볼 겁니다. 예를 들어 2분의 2 3에다가 얘를 덧셈을 붙일 겁니다.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이 뒤에다 얼마를 써야 저랑 똑같아질 것 같아요? 4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8분의 3 나오겠죠? 이해가요? 그 다음 32분의 3도요. 2분의 3에다가 이 마이너스 4분의 1을
제곱한 걸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가요? 그러면 저게 16분의 1 곱하기 2분의 32분의 그치? 이해가요 안 가요? 가요. 따라서 내가 지금 방금 쓴 이 표기법으로 썼더니 이 자체가 무슨 수열 되겠습니까? 보다시피 등비수.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무한의 합. 등비급수입니다. 초항 얼마죠? 2분의 3. 공비는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하면 될 겁니다. 한 번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 합은요. 공비가 1과 마이너스 사이니까 수렴합니다.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초항값 2분의 4. 여기에 수렴합니다. 이게 x 좌표의 수렴값입니다. 이해가요? 네. 그러면 분모는 이게 4분의 5인가요? 마스크를 쓰니까 생각이 자꾸 짧아져. 이게 얼마예요? 2네. 5분의 2 3이네. 뭐 번분수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요. 나처럼 못하겠으면 천천히 하세요. 뭐 내항이고 외항이고 하던가. 이해가요? 이게 바로 x 좌표의 극한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y 좌표의 극한 값도 이렇게 따로 구한다는 거예요. x 따로 y 따로. 근데 y는요 보다시피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계속. 이해가요? 그러니까 x좌표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뿔마 선분 길이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지만 y는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y표는 플러스만 나옵니다. 처음 y표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고요. 플러스. 두 번째 y표 여기는요. 2분의 1에 8분의 1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요? 8분의 1. 세 번째는요. 그 높이에다가 이 높이만큼 한 번 더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2분의 1. 이거 이해가요? 이게 등비수인 거 보입니까? 초항 얼마? 2분의 공비는? 4. 네. 그럼 등비 급수니까 마찬가지로 1 빼기 4분의 1분의 2분의 1에 수렴하겠죠. 따라서 4분의 3분의 2분의 1이므로 이게 얼마야? 3분의 2네. 그래서 x좌표는 여기에 y좌표는 여기에 저 점은 얘 콤마에 수렴한다 이겁니다. 이해가요? 네. 포인트는 좌표의 극한이 나왔으면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구하시면 되고 x좌표만 놓고 봤을 때 선분 길이만큼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다시 할게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점이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는 저 길이만큼 플러스 좌표. 근데 이게 왼쪽으로 와버리면 좌표 값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치? 좌표 값이 빼기로 바뀔 거고 다시 오른쪽 가면 다시 플러스. 이해가죠? 이렇게 할 때는 공비가 음수인 거를 감안해서 살짝 변형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해가죠? 그 다음에 y 좌표 같은 경우는 계속 커지기만 해요. 그쵸? 그냥 올라만 하잖아. 요 그쵸? 그럴 때는 뭐겠어요, 당연히? 플러스 쓰면 될 겁니다. 이해가죠? 네. 여기 밑에 그 유제에도 있듯이 점이요. 이렇게 달팽이 모양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요? 그렇다면은 x 좌표로 본다면 처음에 이만큼 오른쪽 가네 플러스. 하지만 그 다음에 이만큼 왼쪽 가네 마이너스. 다시 오른쪽 가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해가요? 네. x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비가 아마 음수일 거란 얘기고요. y 좌표 역시 처음에 이 높이 플러스였지만 이만큼 내려오죠. 마이너스. 다시 이만큼 올라가죠. 플러스. 마이너스. y 좌표의 공비 역시 마찬가지 음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몇 개를 직접 써보면 금방 이해갈 거라고요. 처음 도형은 얼마짜리, 그 다음은 얼마짜리, 그 다음 얼마짜리 차근차근 구한 다음에 이 숫자를 쭉 나열만 하면 돼요. 이렇게 보다시피. 이해가죠? 뭐 일반항을 찾아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써버렸어요. 그냥 덧셈으로. 그러면 풀릴 테니까. 그래서 좌표의 극한이 나오면 좌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하시고 처음 한 3-4개를 쭉 적어보시면 아예 공비가 양수겠구나 음수겠구나도 금방 파악될 거고요. 그 공비가 얼마인지도 파악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 그림은 필요하다면 약간 과장을 이용해서 그려도 될 겁니다. 너무 그림이 조그매져가지고 잘 안 보여 할 때는요. 좀 어차피 뭐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우리가 관찰할 거기 때문에 좀 그림을 좀 과장해서 그려도 상관없을 거예요. 54페이지 19번.
x축, y축, 그리고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이 네 직선으로 인하여 다시 x축, y축,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이 네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8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각은 모두 45도 씩 쪼개지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이해 가죠? 에? 네. 조지 말고요. 이 사람들아! 잠이 와? 수능 며칠 남았어? 300. 나도 이제 고3을 맡았으니까 나도 저 핸드폰에 이제 기대해 해놔야겠네 또. 작년에 안 했어 참고로 고3 안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수능이 300 며칠? 40.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맞죠? 금방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새해가 밝아오면 그때부터 하죠. 어떤 사람들은 3월 1일부터 하죠. 아직은 고3이 아닌다고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고3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그러니까 선배들이 수능을 본 다음 날부터 여러분도 바로 고3인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딱 타이트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차일 피일 미루다가 아유 계약하면은 그때부터 고3 열심히 할게요. 그러는 동안 벌써 100일 넘게 지나가요. 그렇게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떼어버리는 거죠. 100일 넘게. 여러분 계약하고 한번 가보세요. 200 며칠 남았다고 할 겁니다. 계약하고 가면 이제 그 시간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나중에 이제 꼭 시험 보기 한 D-Day 한 10일? D-Day 한 8일쯤 되면은 그때 가서 그렇게 애들이 후회를 하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타이트하게 좀 해주세요. 졸지 마시고 맨 처음에 한 점을요 OP1은 루트 2 예. 루트 2, 여기라는 점 하나 잡습니다. 여기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점 P1의 위치예요. 지금부터 이 점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말한 저 직선들한테 계속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선의 발은 이렇게 해서 여기 첫 번째 내린 곳이니까 여기를 P2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가 P1이었으니까 이해 가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다음 저 선에다가 수선의 발 이 P3 그 다음 수선의 발 P4 그 다음 수선의 발 P5 P6 이런 식으로 계속 이해가 가죠? 네. 아이고 6인데 이렇게 쭉 반복해서 나갈 때 이 수선들을 다 합치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수선들의 길이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될까라는 문제예요. 무한히 반복해서 나갈 때 이게 달팽이 이렇게 쭉 돌아가듯이 이런 모양 나오는 거 이 수선의 길이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프랙탈의 일종이다라는 게 느껴지나요? 네. 이거 사진 딱 찍어가지고 확대하고 이렇게 돌리면은 똑같은 모양 나오지 않나? 이걸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 찍은 다음에 확대하고 45도 돌리고 확대하고 45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 아까 나왔던 내용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이런 게 일종의 프랙탈입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이 도형이 프랙탈이구나 는 걸 캐치하는 게 첫 번째인데 웬만하면 다 프랙탈일 거예요. 그걸 일단 확인할 게 필요하고요. 그게 프랙탈인 게 확인되면은요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초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돼요. 지금 수선의 길이 구할 거라며 그럼 누가 초항이겠어? 얘가 초항이죠. 이 길이 얼마겠습니까? 이게 루트 2라는 얘기라는 길이가 그렇지. 그럼 1대 1대 루트 2 아닙니까? 이게 1일 거 아니야?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결국 이거예요. 얘 길이가 얼마까 맞추면 됩니다. 얘 길이가 얼마까. 이게 방금 1대 1대 루트인 거 알았어? 여기가 1인 것도 알았어? 그럼 반대로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 O, P2, P3라고 하는 이 삼각형도 똑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럼 이것도 1대 1대 루트 아닌가?
그럼 이게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이거죠 뭐. 그지 않아요? 1대 루트 2니까 여기를 1로 본다면 여기는 루트 2분의 1 나오겠죠. 유리화는 뭐 나중에 해. 안 급하잖아. 이해하죠? 따라서 얘는요 분명히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도 있겠고 네 번째 항도 이런 합일 거예요 분명히. 이거 다 합치라는 게 문제이지 않겠어요? 선생님들이 합을 구하시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무슨 수열인 거 이미 알고 있어? 등비수열인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개만 갖고 충분하죠. 초항 얼마입니까? 1, 공비 얼마입니까? 2번은 2, 유리화 했을 때 2번 루트이죠. 그치? 예, 그게 끝이에요. 답은 나왔네. 1 빼기 공비 유리화 했다고 치고 분의 초항. 이게 답이죠 뭐. 이해가죠? 귀찮네. 분모 문제 20 곱할까요? 2 빼기 루트 2분의 2고요. 그렇죠? 유리화 한다고 치면 이렇게 곱해서 분모 4네? 4 빼기 2네? 이렇게 바꾸는 게 그치?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가요? 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프랙탈이구나. 이제 물론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다 프랙탈이겠지만 아닌 것도 물론 있어 사실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도형이 막 나온다고 그게 다 프랙탈 아니에요 일단. 엄밀하게는 닮은 도형인 걸 증명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닮은 도형인 건 닮은 도형이 아니라 그 등비 수열인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따로. 이게 원래 이런 거 아닐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뺑글 돌아가서 자 내가 한 말 잘 기억해야 돼. 이 도형을 막 돌려가지고 누가 X축이고 누가 Y축인지 몰라. 몰라도 어쨌든 이 모양 아니야? 똑같은 이 모양? 45도씩 45도씩 벌어지는 모양? 그치? 이해 가요? 네. 요 길이를 내가 AN이라고 놓고요. 요 다음 수선의 길이, 요 길이를 내가 AN 더하기로 놔볼게요. 얘랑이 등비 수열을 보이는 게 사실 원래는 필요해요, 이게. 이게 왜 등비 수열이냐고요? 간단하죠? 1대1대 루트 1이라며, 그치? 이해가요? 네. 여기에는 분명히 루트 2 AN 더하기 1일 거예요. 이해가요? 얘 루트 2배. 근데 얘랑 같겠죠. 따라서 뭐예요? 루트 2 곱하기 AN 더하기 1이 AN과 같다.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뜻 아닌가 이게? 아이고. AN 더하기 1은 루트 2분의 1 AN. 이해가요? 네. 이게 공비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인 모습은 분명히 다음과 같을 거야. 이게 X축일 수도 있어. 이게 Y축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계속 그 다음 거에 수선해봐야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습일 거라는 얘기예요. 한 수선의 길이를 AN이라고 놓고 그 다음 수선의 길이를 L로 놨을 때 얘네들은 이런 관계이다. 등비수열. 이 과정이 원래 들어가야지 확실하게 이거 두 개만 구해도 충분한 거죠, 사실은. 이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거의 10중 8구는 다 90% 이상 다 등비수열일 거기 때문에 그냥 프랙탈 같아. 찍어서 확대하면 똑같은 거 같아.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거 구하고 두 번째 거만 구하면 돼요. 지금. 이해가죠? 그냥 간단하게 1항, 2항 이 두 개만 구하면 된다고요. 어차피 등비구수인 거 아니니까. 알아들으삼? 네. 이거 재밌는 문제 엄청 많어. 수능 가면은 엄청 많어. 해주고 싶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으니까. 20번. 생각보다 시간 엄청 들어가네. 이건 G1을 시간 안 남겠는데.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BC와 AC는 1이에요. 둘 다 1, 여기 45도입니다. 아까 했던 그 예제랑 비슷하죠?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빈틈에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 정사각형 n번째 얻은 정사각형 넓이를 SN이라 하자. 뭔 말이냐면은 이게 첫 번째 정사각형이니까 S1, 이게 두 번째니까 S2, 세 번째 S3, 네 번째 S4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죠? 그럴 때 SN들을 합쳐라. 이때 이 SN은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시그마 그게 아닙니다. 넓이의 개념인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정사각형 무한합을 구하시오 이런 겁니다. 이해가죠? 자, 다 여기서 간단한 질문. 프랙탈 맞습니까? 네. 네. 찍어서 확대해 보세요. 요거 지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도형. 남은 도형 첫 번째 도형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프랙탈입니다. 그럼 끝났어요. 여러분 뭐만 구하면 돼요? S1과 S2 이 두 개만 구하면 됩니다. 이해하죠? 쭉 나와 있는 거 이거 다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 그치? 이게 등비수열 거 알잖아. 그럼 초합과 공비만 하면 되는 거니까 S1 이 넓이야 이걸로 풀죠. 이 정사각형이에요, 그쵸? 얘랑 길이 같아요.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직각 이등변이거든요. 45도 여기도 45도겠네, 그치? 그럼 요 위에 것도 직각 이등변 아닌가? 얘랑 길이가 같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나 얘기해요, 결국?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첫 넓이가 얼마나 얘기해요? 4분의 1이에요, 이게. 이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사실 이거야. 두 번째 정사각형 넓이를 자, 넓이를 구할 것이냐 닮은 비를 구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고차원으로 올라갈수록 닮은 비가 더 빨라요, 사실은. 이거 여기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 몰라요? x라고 놓을까요? 아까랑 똑같은데 원리는? 이게 x면 여기도 x 아니야? 정사각형이니까? 요것도 직각 이등변인 거 이해가요? 여기가 x면 여기 위에도 x 아닐까요? 네. 그럼 2x가 2분의 1이네? x는 4분의 1이고, 그치? 그래서 이건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짜리야. 넓이가 얼마나 얘기야? 16분의 1 되겠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이걸 제곱해서 실제 넓이를 구했고요. 아니면은 닮은 비 이거 해도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직각 이등변과 정사각형의 요 한 변의 길이의 비는 2대 1입니다. 그렇다면 요 다음도 똑같지 않겠어요? 이것도 2대 1 아니겠냐고요. 2대 1이니까 S1과 S2는 길이가 2대 1이야. 자, 길이의 비가 2대 1이야. 넓이의 비는 4대 1이죠. 제곱제곱이라고 배웠지 않았어? 그치? 넓이가 4대 1이니까 넓이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네. 굳이 이 길이를 뭐 찾을 필요가 있어? 그치? 내가 닮은 비만 잘 이용하면 2대 1, 2대 1. 아, 2대 1이니까 넓이는 4대 1. 4분의 1로 줄겠다 이런 거겠죠, 넓이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닮은 비가 몇 대 몇인데 그러니까 넓이는 제곱에 비례해. 그래서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금방 살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찾아도 좋고요. 닮은 비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아직 문제 안 풀어봤으니까 나중에 더 나오면 할게요. 따라서 뭐예요? 초항 4분의 1, 공비 4분의 1짜리 등비 급수입니다.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이해가요?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라서 얼마? 3분의 1 나옵니다. 이해가죠? 쉽게 합시다. 원래는 아까처럼 저렇게 AN과 AN 더하기 사이의 공식을 찾아야 돼, 원래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뭐 국내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본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풀라고 만든 문제들 중에서 EBS에서 발간한 문제 두 문제인가를 제외하고는 다 프랙탈 문제입니다. 그 EBS에서 발간한 옛날부터 발간했던 문제 두 문제인가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보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까무러치게 미쳤구나. 드디어 EBS가 미쳤어 라고 해가지고 요걸 한 바가지 했는데요. 여러분한테는 그거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수능에 절대 출제 안 돼요. 낸다면은 뭐 다 틀리겠죠. 그렇죠? 다 틀린 거 우리 뭐 굳이 풀 필요 없잖아. 그치? 마지막 한 문제 하고 시간이 한 10분 남겠네요. 21번. 이거는 여러분이 추억 돋는 문제입니다. 그쵸? 순환소수, 분수로 고치기. 기억나요? 네, 0.9대. 중학생들 잘하죠 이거. 그쵸? 중학교 2학년들 겁나 잘해요. 순환마리가 두 개니까 9, 12. 4로 약분하면 33분의 4. 끝. 중학교 2학년들 이거 겁나 잘해요. 그쵸? 1초면 툭탁 풀어요. 이거를 왜 굳이 지금 배울까?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그냥 굳이 쓴다는 게 0.12, 12, 12, 12 이런 거고, 그치?
0.12 더하기 0.0012 더하기 0.000012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죠? 따라서 이게 무슨 수열일까? 이게 등비급수예요. 초항은 얘고요. 공비는요 100분의 1, 0.01입니다. 이게 그래서 1 빼기 공비 분의 초항을 했더니 0.99분의 0.12 아니냐. 그래서 이게 99분의 12가 돼서 다음은 너가 작은데 이거 하나를 그냥 추가로 배울 뿐이죠.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친구 거의 없어요. 미쳤습니까? 이걸 이렇게 풀고 이게 그치? 이거를 중2 때 배웠던 걸로 풀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사실 여기 이거는 그냥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이것도 결국 등비급수네 그런 거 하나 관찰하는 거지 이게 메인은 아니니까요. 이번에는 것처럼 뭐 1.2444444 그치? 중학생들은 수단반이 한 개 아닌 거 한 개에서 90 분자는 124에서 12 뺀다. 이런 거 기억나요? 이런 거? 중학교 2학년들 이렇게 풀어요 한 번에. 애들 잘해요. 시켜놓으면은 응? 등비급수를 풀면 뭐가 있다는 거야? 분해하라는 거죠. 이게 1.24 더하기 0.004 더하기 0.0004 이거 아니겠냐고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네.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1.2 더하기 0.04 더하기 0.004 더하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만큼만 등비수열입니다. 그쵸? 위에서 본다면 요만큼만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니까 1.2에 요거 합을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가요? 이건 초항 0.04, 공비는 0.1. 이해가요? 네. 1 빼기 0.1분의 0.04. 해서 계산하겠다는 건데 미쳤어? 이렇게 하고 있게? 이렇게 하지? 안 한다 이거야 애들이. 그래서 오케이?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수업은 했고요.